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옛날 어느 한 고을에 착하지만 천성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총각이 살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지라 부모가 애지중지하여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훈육하며 키운 탓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은 장성하자 더욱 소심해졌고 미리부터 걱정하고 또 조심성이 지나쳐 다른 일을 잘 믿지 않고 쉬이 의심부터 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은 이웃마을의 평범한 집안과 혼담이 오고가 참한 처녀와 혼인을 하기로 했다. 아들은 혼례 날이 가까워질수록 미리 걱정하는 마음에 잠자리를 설치기 일쑤였다. 기실 겁 많고 걱정을 많이 하는 아들을 놀려줄 요량으로 친구들이 이웃 마을에서 신부가 첫날 밤 신랑을 해하고 다른 사내와 도망을 갔다는 얘기를 들려준 것이었다. 혹 모르니 아들도 방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친구들은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덧붙였던 것이다. 드디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앞두고 신방에 마주 앉았다. 짓궂은 구경꾼들이 물러가고 둘만 남게 되자 신방에는 어색한 정막이 흘렀다. 신부는 수줍어 말을 아꼈지만 신랑마저도 소심해서 신부에게 말을 건네려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방문 밖 근처에서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났다. 신랑이 불안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옆에서 신부가 피식 하고 웃는 것이었다. 신랑은 신부의 행동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웠다. 혼인이 있기 얼마 전 친구들이 찾아와 해준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이 말들이 떠오르는 가운데 다시 한두 차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고 다시 신부가 미소를 짓자 신랑은 이 신부도 외간 남정네와 짜고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의심이 자리 잡았다. 손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던 차에 다시 한번 덜그럭 소리가 나자 신랑은 방문을 박차고 달려나가 자신의 집으로 주랭랑을 쳤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신방에 있어야 할 신랑이 없어진 것을 알고 신부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신랑집 역시 처갓집에 있어야 할 신랑이 자신의 방에서 나오자 무슨 영문인지 몰라 모두 놀랐다. 상객으로 신랑을 따라갔던 숙부도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 전날 밤 도망 온 이유를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무슨 연유로 첫날 밤에 신방을 뛰쳐나온 게냐? 아버지, 방 밖에서 수차례 달그락거리는 인기척이 나길래 신부를 바라보니 빙그레 웃는 것입니다. 혹여 신부가 외간 남정네와 짜고 신랑인 저를 헤아려 드는가 싶어 목숨을 부지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허허, 어찌 그런 병고가 있을꼬? 내 사돈댁을 그리 보지 않았는데 겉만 보고 판단할 것이 못 되는구나. 잘 도망쳐 왔다. 이 말을 듣고 신부댁에서 쫓아온 숙부는 간밤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으며 일방적으로 신부를 의심할 일은 아니니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다. 한편 신부집에서도 신부를 불러 신부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얘야, 어찌하여 신방에 신랑이 보이지 않는 것이더냐? 혹시 내가 무슨 흠잡힐 일이라도 벌인 것이더냐? 아니어요, 아버지. 부엌에서 작은 쥐가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으려다 그릇 뚜껑을 열려고 덜그럭거리지 뭐예요. 그러자 큰 쥐가 나타나서
이까짓 것 하나 못 움직이냐? 하며 작은지에게 핀잔을 주고 그릇 뚜껑을 열어 음식을 꺼내가는 소리를 듣고 우스워 몇 차례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신랑이 놀란 듯하며 급히 방문 밖으로 나갔고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뿐입니다. 허허, 그랬던 게로구나. 내가 짐승의 말을 듣는 재주가 있다는 것이 금으로 여겨질까 우려되어 사돈댁에 미리 말하지 않았으니 내 불찰이 크구나. 기실 신부는 어릴 적 열병을 심하게 앓은 이유로 동물들이 하는 이야기를 곧잘 들을 수 있었는데 신부의 아버지는 이 사실이 소문나 혼사길이 막힐까 우려되어 집안 식구들에게 항구령을 내리고 조심하던 차였다. 신부의 아버지는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겠기에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과 신부의 기이한 재주를 편지에 적어 신랑의 아버지에게 보냈다. 편지를 받아본 신랑의 아버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으나 추후에라도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며느리를 내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신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댁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싹싹하고 청명한 며느리는 신혼밤에 일어난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침선이며 집안일에 능했고 시부모와 남편 뒷바라지도 똑부러지게 하는 것이었다. 당초 벼르고 있던 시아버지 역시 새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어 내칠 마음이 사라졌으나 과연 며느리가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마 및 둥지에서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오라, 잘 됐다. 정말로 며느리가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지 시험해 보아야겠구나. 시아버지는 식구들이 모두 밭일하러 나간 사이 제비 둥지에서 새끼를 꺼내어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다. 이후 며느리와 가족들이 밭일을 마치고 오자 마침 제비가 처마 밑에서 시끄럽게 지저대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시치미를 뚝 떼고 며느리에게 물었다. 어허, 제비가 왜 이리 시끄럽게 울어댈꼬? 새아가, 너는 이 연유를 알겠느냐?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제비 소리에 귀 기울인 후에 말했다. 아버님, 제비가 말하기를 자기들이 그동안 이 집에 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 아버님께서 자기 새끼를 훔쳐갔다고 단단히 화가 났어요. 이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제비 새끼를 둥지에 되돌려 놓았고 비로소 며느리가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번 일로 시아버지의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풀렸지만 시어머니와 의심증 많은 신랑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아내 역시 굳이 자신의 재주를 내세우지 않았기에 애써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놀이개를 대청마루에 놔두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며느리는 상심한 시어머니의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러던 중에 꽃기호, 꼬꼬댁 하며 마당에서 키우는 닭들이 시끄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이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방금 마당에서 닭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놀이개는 뒷마당 돌등 구덩이에 사는 도둑고양이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평소에 며느리의 능력을 잘 믿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며느라가 지난번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나는 내가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구나. 더는 허튼 소리 그만하고 더 찾아보자꾸나. 여보, 속는 셈 치고 며느라기의 말대로 뒷마당으로 가봅시다. 일단은 며느라기의 말을 한번 믿어봅시다 그려.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지못해 시어머니와 신랑은 뒷마당으로 함께 가보았다. 며느리가 말한 대로 돌담의 틈을 살폈고 갑자기 한쪽에서 도둑고양이가 놀란 듯 튀어나와 달아났다. 고양이가 튀어나온 것을 살펴보니 구덩이가 보였고 반짝거리는 시어머니의 놀이개를 발견했다. 놀이개를 보자 가족들은 놀랐고 특히 시어머니와 신랑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내의 능력을 더는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남편은 아내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아내를 의심한 점에 대해 유독 미안해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소. 미안하오.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 잣대로만 다른 일을 봐왔던 것 같소. 또 나만의 생각에 빠져 당신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구려. 앞으로는 혼자 당신의 재능을 숨기지 말고 무슨 일이 있거들랑 나에게 모두 말해주시오. 이후로 며느리는 자신의 재주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짐승의 말을 들어 홍수 등 재해를 예견했고 부부가 합심하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미리 화를 피하도록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결국엔 화를 피하도록 도와준 며느리에게 모두 고마워했다. 아내와의 일을 계기로 마음을 바꾸어 남편은 더 이상 소심한 사내가 아니었으며 부부는 항상 서로를 굳게 믿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고 하찮은 짐승의 얘기에도 귀 기울이고 생명을 존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혹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소 황당해했지만 세상의 일을 바라볼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테두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유연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